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정여대 사무총장 그리고 제2행 공익탐정단 단장 김상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늘한 수목원 대표이사 겸 도덕봉 TV입니다. 그 가락동에 네. 그 건물 여자 건물주가 하나 있는데 한 분이 계시는데 네. 국민의 생명과 이 재산을 지켜야 돼. 네. 경찰이 예. 조폭들이 이제 행패를 부리는 그야말로 큰 인권 유린과 네. 그 다음에 있어서는 안 될 진짜 후진국이나 있었을 법한 네. 가짜 영장을 만들어서 가짜 영장을요? 예. 지금도 그런 이제 가짜 영장을 만들어서 한 번은 이제 실제로 보여만 주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건 큰 사건이네요. 이게 말처럼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야 될 사건이구만요. 지금 3월 9일 날 이제 네. 발표된 이제 시스템인데 예. 한국의 공적 기관 신뢰도가 예. 조사 대상 167개국 중에 예. 100이고 예. 특히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는 155위예요. 그러니까 꼴찌에서 12번째. 예. 그러니까 이 보시면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100점 만점에 예. 100점 만점에 이 사법 시스템의 그 전 세계 랭킹이 155위예요. 아. 사법 시대로 따르면은 법원과 검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예.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프리카 웬만한 아프리카보다 다 안 좋고 네. 중남미 뭐 콜롬비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마약을 뭐 멕시코 이런 애들 엄청나게 좀 나라들이 엉망진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이보다 못하다는 게 이제 수치로 이미 증명이 된 증명이 거죠. 됐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이 사법부와 검찰 이것이 이렇게 꼴찌에 처져 있다면은 예. 이 새 정부가 새로 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혁신을 해야 할 텐데 걱정이구만요. 그러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네. 세계 155위의 그야말로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나라가 거의 인권에 있어서의 이 사각지대고 거의 뭐 그 대놓고 뭐 인권을 유리하는 거는 뭐 다반사고 네. 이번에 이제 퇴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민주적인 국가에서 특히 그 사법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국가라고 하면은 네. 법원이 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인신을 구속할 때는 영장을 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영장 청구서에 의해서 이것이 적법한 한 건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영장을 이제 청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발부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발부된 법원이 발부됐으면은 이제 자기가 무슨 사유로 했고 해갖고 이거 다 시스템에 이제 다 입력을 하게 되고 영장 처리라 그래갖고 영장 불호철에 서류가 다 차려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법원이 이제 준단 말이에요. 영장 원본을. 그럼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게 되는데 이 영장을 갖다 줬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집행을 했을 때는 이제 검찰이 받아다가 보통 이제 특별 사법 수사관이 예를 들면 뭐 수방관이 됐건 뭐 세무소가 됐건 뭐 어디가 됐건 그런 사람들에서 청구된 경찰을 이제 경찰이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집행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냥 마구잡이로 영장 있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장을 딱 보여주면서 당신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수 있고 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뭐 등등 선임권에 대한 변호사 선임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발표를 그걸 이제 미란다 원칙이라고 해요. 미란다 고지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근대 사법 시스템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제 그게 다 이루어지는 이제 그야말로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돼서 그런지 이게 전혀 이런 동작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피해자 가락동에 사는 송파구에 있는 그 피해자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 갑자기 다급하게 이제 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아니 뭐 미란다 원칙도 없고 체포영장도 안 보여주면서 갑자기 잡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하고 이제 쫓아가봤죠. 가봤더니 그야말로 뭐 영장도 안 보여주고 원본을 그냥 뭐 팩스로 어디서 받아갖고 이렇게 뭐 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영장을 팩스로 받아요? 우리 영장을 영장을 갖다가
보여주고 잡아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잡아와갖고서 어디서 끌고 와서 네. 그다음에 또 팩스를 또 보내라 그래요. 팩스를 받아갖고 야, 영장 있지. 네. 영장에 팩스를 보여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뭐 가라로 아무나 보내놓고 찍 보내면 뭐 다 되겠네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영장을 네. 집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뭔가 뭔 원한이 있길래 그렇게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네. 이 그 지역의 그 조폭들이 네. 이 여자의 소유의 건물을 뺏기 위해서 아 막 그 정신병원 차 같은 걸 앞에 갖다 놓고 네. 그다음에 막 그 조폭들이 막 시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 협박을 해서 야 재산 포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저기 막 재개발 추진하는 네. 조합에게다가 이 건물을 넘겨라 빨리. 네. 뭐 이런 이제 그런. 그런데 그래 그 조합이 뭐 설립이 돼 있는 조합입니까? 아니죠. 조합도 이제 네. 불법으로 가라로 가라로 만들어서. 위조를 해서 네. 예를 들면은 뭐 건물 예를 들면 이제 80 조합이 인가받기 위해서 80% 이상의 동의를 네.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동의서도 없고 네. 막 가라로 위조를 막 해갖고 네. 송파구청하고 짜고 아 송파구청하고요? 예 송파구 가락동이니까 송파구죠. 아니 그 구청이 그렇게 짜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네. 봤죠. 예. 공적 기관의 신뢰도가 예. 지금 아프리카 수준 봐도 안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이 선진국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네. 불법 천지입니다. 저 아프리카 저 중남미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20일 날 예. 월요일 날 인권위원회에 가서 예. 인권위원회에 이 접수를 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여기 지금 담당자로부터 이렇게 예.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예. 접수했다 사건을 예. 접수했다 이렇게 예. 이제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 뭘 접수를 했냐? 예. 진정서를 냈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난 인권 유린이 있었다. 아.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회에 장장 그 본문이 한 60페이지, 예. 그다음에 증거 서류가 한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네. 방대한 자료를 갖고 저희가 이 국가인권위에 네. 접수를 했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은 네. 첫 번째 그 동안에 이제 한 세 번의 이제 가짜 체포영장이 있었는데 세 번씩이나.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니 보시면 알아요. 이제 자 보시면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이제 법원하고 예. 검찰하고 예. 경찰하고 예. 짤 수밖에 없는 게 예. 이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제 파면 팔수록 양파처럼 뭐 끝도 빠지는 없더라고. 거. 그렇죠. 왜냐하면 수천억 원의 이제 이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조합원들한테 예. 1인당 뭐 몇 억씩 이제 뜯어내요. 그러면 한 3천억 정도 뭐 네. 어떤 정확한 건 추산이 안 되지만 네. 한 1,000억 이상을 이제 그 조합이라 아까 말했지만 가짜 조합을 만들어 갖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송파구청은 이제 방조를 해주고 예. 그다음에 경찰은 아까처럼 막 납치 공갈하는데 막 도와주고 예. 검찰은 그거 고소하거나 고발하면은 다 무마시켜주고 예. 그리고 걔네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예. 그 나눠 먹은 증거들도 또 있어요. 예. 뭐냐면 이제 그건 나중에 또 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판사, 검사, 예. 경찰, 송파구청 이 전부 다 이 업자하고 짜고 재건축 업자하고 짜고 해먹은 거죠. 아까 보셨지만 우리가 전 세계 167개국에서 155개국 아닙니까? 공적 기관의 신뢰. 이게 지금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 되다 보니까 조선 말기에 그 삼정이 문란해 갖고 결국 나라가 망한 지금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이.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이 방송을 꼭 들어야 되겠네요. 예.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접수를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인권위에다가 이제 진정을 이제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 인권위 진정서를 보게 되면 송파경찰서의 가짜 영장으로 지속적인 네. 그 불법 체포 및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송파 경찰서에서 말이죠. 경찰서에서 이제 아까 얘기처럼 3번이나 네. 이 피해자 진정인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정연대가 조사를 했고 네. 또 그다음에 저희 JM 공익탕전단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네. 피진정인은 이제 이 송파경찰서 형사들 네. 첫 번째 네. 불법영장, 네. 두 번째 영장, 세 번째 영장 이렇게 세 번의 이제
그 영장을 갖다가 이제 했던 게 들어가 있고요. 네. 침해된 인권을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신체의 자유, 네. 구속을 법에 의하지 않고 네. 했기 때문에 이 보시면 이제 영장을 이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청구한 검사가 김선주라고 돼 있고요. 네. 그다음 청구 일자가 2017년 네. 5월 12월 5일 19시에 있고 그다음 유효 기간이 2021년 1월 30일자까지 돼 있습니다. 그뭔 영장이 그렇게 오래? 원래 영장이라는 거는 일주일 동안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수배자가 아니면은 이제 이 일주일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건은 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과태료 50만 원짜리에 불과한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소방법 위반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소방서에 이제 건물 여기 조그만 이제 120평짜리 건물인데 네. 알다시피 이 건물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자체 뭐 여기 뭐 경보기 같은 게 뭐 동작이 되는지 해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 했습니다라고 그냥 갖다가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뭐냐면 이제 알다시피 내가 소방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하면 끝나고 만약에 안 되면 하라고 또 고지가 와요. 고지서가 나오고. 그래도 안 해. 그러면은 벌금이 얼마냐면은 네. 100만 원인데 네. 예, 그 표에 의하면은 네.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동안에 잘 하다가 이번에 이제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과태료를 반을 깎아줘요. 그래서 이제 50만 원짜리야. 만약에. 근데 그 50만 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2017년 이 영장을 이렇게 보니까 이 영장 사유를 보니까 2018년도에 이걸 이제 이 영장을 왜 청구했냐 그랬더니 2018년도에 하는 얘기가 2016년도에 네가 안 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2년 있다가 그러니까 2016년도에 안 했는데 2017년도는 했어요. 2018년도 했어. 그러면 이제 다 없어진 거야. 네. 또 그게 소환법에 나와. 네. 또 갑자기 뜬금없이 이 집행장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서 네. 벌금을 갖다가 과태료 원래 과태료 사항이거든요. 네. 벌금을 갖다 기소를 해. 네. 약식 기소를 갖고서 벌금을 때려요. 네. 200만 원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 나중에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 영장이 나타난 걸 이제 문제 제기하니까 동부경찰서 검사놈들이 가짜로 이제 만든 거지 사건을 가짜를 만드는 거지. 검사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검사가 이제 그 검사는 진짜 있는 검사입니까? 어떻게? 아니 이 영장에 있는 검사는 없어요 알아보니까. 검사도 없는데 가짜 이름을 붙여서 영장을 그 청구했다. 영장 자체 가짜니까 가로 만든 거지. 참. 이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참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일단 이 영장만 보시면 일단 소방법 위반으로 해서 수배자도 아닌데 건물주하고는 계속 연락을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저기입니다. 그 매번 이제 예를 들면은 문자도 와요. 신변보호. 뭐 그러고 이제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아니 영장이라는 거는 알다시피 이게 지금 뭐 지명수배자, 중범죄자 같은 경우 도망다니니까 수배가 되게 되면 지명수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 지명수배자를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또 가라로 또 만들어요. 근데 지명 통보도 받은 바가 없고 집에 잘 있는 사람이에요. 알다시피 이 사람이 중범죄지고 도망가게 되면 장기 기소 중지한 상태에서 장기를 때릴 수가 있지만 알다시피 이건 소방 점검을 안 했다는 건데 무슨 지명수배가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에도 아까 봤지만 아프리카 우리 지금 사법시일 내도가 167개국 중에서 155위 아닙니까? 그게 그 송파 경찰서에 근무하는 형사 중에서 한 명이라 이거죠. 몇 명인가 그게. 예? 그 사람들 다 저기 해야 되겠구만 그래. 송파 경찰서 예. 그 형사들일 거 아닙니까? 그 압수수색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 명단 있어요? 있죠. 그래요? 확실하게 조사는 다 아니 하셨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록이 다 있죠. 그 기록을 이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자 이제 그 체포 당시에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쭉 들었어요 이제 하고 그때 상황을 내가 한번 일단 얘기를 해줄게요 리얼하게. 제가 이제 그때 영장 어디서 청구했나요? 어디서 했나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그 경찰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 진술을 갖다 받고 있는데
갑자기 야 112 신고를 하러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112 신고를 갖고 들어가서 이제 집안에 이제 막 소란이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로 이제 또 그리고 이분이 그 열 몇 건이나 계속 이 협박 공간에 당하다 보니까 112 이제 신변보호 대상자가 된 거야. 아. 그러니까 이 경찰은 이 사람이 네. 경찰이 체포 수배를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은 이미 네.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야. 근데 신변보호 대상자를 수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라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내 우리 집안에 이제 뭐 지하에 새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난동을 부리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네. 간 거야. 신고를 하고 네. 조사받으러 오라고 네. 갔어. 갔더니 이제 이 양반이 갑자기 3시에 갔는데 6시까지 가만히 있는 거야. 조사도 안 하고. 아니 조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다가 6시가 딱 되니까 네. 갑자기 막 엉뚱한 진술 조서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뭐냐고 난 모르는 뭐 이렇게 있다를 썼냐고 했더니 그거 됐고 자 다시 저기 체포영장 나왔어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흔들어주고 바로 이제 끌고 가는 거야. 그 체포영장이 어디 있어? 수갑도 채우고. 수갑도 채우고. 예. 미란다 오지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게 자 보세요. 이 영장을 갖다가 딱 해놓고 보여주면서 그냥 끌고 간 거예요. 이 덩치가 이렇게 산만한 놈이 이 연약한 여자의 그 뒷덜미를 확 잡아갖고 질질질 끌어갖고 그다음에 그냥 봉고차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사실입니까 그게? 사실이라니까. 미란다 고지도 없이 데리고 갔다니까요. 그래갖고 아까 봤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사법 시스템이 155위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진국도 아니고 이거는 아프리카 수준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끌고 갔어. 한 6시쯤 이제 끌고 가갖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딱 가니까 도대체 뭔 일로 나가냐 그랬더니 소방서로 간다는 거예요. 소방서로 끌고 갔다니까. 아니 경찰서에서 왜 소방서를 합니까? 얘기할래? 네, 얘기하세요. 네, 잠깐만요. 네. 여기 지금 마침 이제 피해자가 이제 여기 뒤에 와 있는데 한번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네. 그때 당시에 2018년 1월 3일입니다. 예. 저희 집에 애견 훈련소라고 지하에 새 들어 있는 사람이 좀 허가도 안 내고 뭐 그 애견 훈련소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그 정화조 뭐 변을 갖다가 처리하는 뭐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건 뭐 짰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자체를 안 하고 뭐 한마로 저희 그 지하 문 입구를 철망을 갖다가 두들 깨지를 않나 똥을 갖다 뿌리지를 않나 그래가지고 일일이 신고를 했는데 그때 저희는 저기 신변보호 대상자였거든요. 송파 경찰서로부터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신변보호 대상자가 돼가지고 경찰이 강력계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저희를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해준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문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명수배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없죠. 아니 지금 신변보호 대상자를 어떻게 지명수배를 하냐고. 그리고 그날도 그 전날도 경찰서에를 파출소에를 갔습니다. 지구대를 갔는데 지구대에서는 항상 가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돌려보내고 그래가지고 그날 신고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김태수 경찰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처음에는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3시에 갔습니다. 송파 경찰서 형사과를 갔는데 그때 형사 2팀인가 그랬을 겁니다. 형사 2팀이 김태수 형사입니다. 근데 그날 좀 그때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저기 옆집에 사는 분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 언니한테 저기 옆에 좀 있어달라고 좀 불안하다고. 그래 갔는데 조사를 피해자 진술을 받는데 계속 말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하더니 갑자기 저기 뭐 그 진술 조사 끝났습니다 하고 뭘 보여주는데 전혀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다 필요 없어 그러더니 탁 팽개치더니 당신 체포영장이야 이거 그러더니 등치 큰 형사가 한 분이 와가지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갑을 채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수갑을 채워? 네, 형사께 그것도 2팀 형사팀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서
그 언니도 이제 놀래가지고 그 옆에 따라왔던 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형사 과장인가 나와가지고 눈짓을 딱 하니까 형사들이 쫙 빠져나가더래요. 형사팀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짠 거지, 그러니까. 예,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짰다고 봐야지. 갑자기 눈치 다니까 싹 예, 나갔잖아. 다 나가고 나서 그 형사 2명하고 김태수 형사하고 그 끌고 갔던 형사하고 그 언니하고 옆집에 계신 언니하고 저하고 4명만 그 형사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수갑을 채워가지고 미란도 고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끌고 그 형사팀 바로 들어가자마자 옆에 앉아 있는 데가 있거든요. 범죄자들 앉아 있는 데인가 봐요. 거기다 처음에 앉히더라고요. 근데 저 무슨 일이냐고 그때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딸한테 전화하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저 왜 수갑을 채우냐고 여기서 그랬더니 아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두 분이서 뭘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옆에 같이 따라오신 언니가 이제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딸한테 전화하고 이제 형제들한테 전화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를 원래는 납치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소방서로 데려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납치했다고 봐야지. 왜냐면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6시 끝나서 8시 정도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근무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 좀 저기 지체하면서 한 6시 반쯤 됐는데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두 분이서 데리고 나가더니 저를 봉고차에다 꾸겨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탄다고 거기 막 붙들고 거기 밀고 저기 뭐야 차 안 탄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언니가 왜 지금 무슨 일이냐고 왜 이 사람을 갖다가 수갑 채워줘 이러냐 그랬더니 그 언니한테 하는 말이 그 하와이 그 언니한테 하는 말이 당신도 저기 여기다 수갑 쳐가지고 같이 데려가기 이전에 빨리 가라고 당신은 당신은 빨리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전화를 하니까 날 어디다 데려가냐고 그랬더니 봉고차 뒤에다가 저를 구겨 넣어가지고 제가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었거든요.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걸 태워가지고 이제 소방서 어디로 가냐고 내가 알림을 줘야 된다 그랬더니 소방서로 간답니다. 그래서 도착한 게 7시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오후 7시쯤이에요. 조금 못 돼서 갔는지 7시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마천동에 있는 소방서가 왼쪽에 그 소방관들이 꽤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젊은 소방관들이 한 10명 가까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수갑 같은 거 없다고 내가 수갑 채워진 거 보고 내가 울고 막 그러고 있는 걸 보더니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희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누구 저기 소방관을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방관을 부르라고 그러니까 다 퇴근하고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유치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부르라고 그래서 당직하시는 분이 여성분이 내려왔습니다. 여성분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울고 그러는 걸 보더니 옆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더니 뜨신 물을 한 컵을 주더라고요. 소방관이. 저희는 저기 뭐야 이런 체포영장 같은 것도 없고 구치소 유치장도 없습니다. 저희한테 유치장도 없는데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을 또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르고 있는 사이에 한 8시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도 도착하고 오빠도 도착하고 여동생도 도착하고 그때 그 소방관이 도착했는데 술이 완전히 꽐라가 돼가지고 말도 못한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네. 불렀어요? 김태수 형사가 부르라고.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요구도 안 했는데 막 그 신원이 멀쩡한 사람을 갖다 끌고 와갖고. 네,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때 이제 저는 모르니까 그때 동생이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하는 말이 자 그거 보여주십시오. 뭡니까? 왜 체포영장을 이렇게 체포를 했습니까? 수갑을 채우고 그랬더니 아 소방 안전점검을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는 동생이 하는 말이 지금 2018년입니다. 그럼 16년에 안 받았다가 하면 17년에 자체 점검을 받아가지고 소멸성입니다. 이거 소멸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김태수 형사가 놀래가지고 술은 꽐라돼가지고 들어온 그 형사 그 저기 소방관도 그러고 놀래가지고 그 체포영장을 던져버리고 수갑을 풀르고 가시더라고요. 저 수갑 채운 거 딱 조여가지고 그 사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데 저는 이제 모르고 체포영장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모르니까 체포영장 주고 가라고 그냥 가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집어 던져버리고 두 사람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 영장인데 이 영장은 원래 집행하고 나면은 그 검찰에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면 또 법원에 돌려주고. 맞죠. 그렇게 돼 있는데 원본을 던져주고 간 버린 거야. 이거 가짜란 얘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사가 누구예요? 검사가 김선주라고 돼 있는데 김선주가 없다니까.
저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소방서하고 검찰청에 갔더니 검찰청에서는 동부 법원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동부 법원에 갔더니 동부 법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검찰청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청에 가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소리도 주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뭘 침 묻혀가면서 지우고 있다가 한 4시서 한 30분 정도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원본 이거는 제 거니까 저한테 돌려주시라고, 이거 가지고 다른 거 하시면 안 되니까 돌려주시라고 그랬는데, 더 신기한 게 오늘 동부 법원에서 김헌수 저기 듣고 계십니까? 김헌수 총무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김선주 검사라고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그냥 글로만 적었습니다. 이분이 안 주시려고 감춰놨는데 저희가 이제 대법원, 제 딸이 이제 대법원에 연결해가지고 여기 김원수 저기 보냈다고 그러는데 서류가 없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내는데 종이로만 적어가지고 줬는데, 그때 당시에 김선주라는 검사, 그 변호사 이 전국에 다 없었습니다. 17년, 18년, 19년 없어. 동부에도 내가 확인해봤는데 없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도 없는 가짜 영장 가짜 맞아. 검사고. 근데 오늘 그 김현수 과장님 하는 말이, 계장님인지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있었답니다. 그 체포영장 발부가 그때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고소 대상이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연락 등사해서 그건 없다 그랬잖아 오늘. 부존재로. 그거는 중앙이고요. 동부에서는 김선주 검사가 했는데 자기네는 서류는 안 가지고 있다. 다 검찰청에 있다. 아, 그러니까 지는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얘기한 거지. 우리가 좋습니다. 아니요, 검사는 있다고 그랬어요. 김선주 검사가 발부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기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네. 처음 알지. 그리고 저희가 2020년도까지 저희가 신병보를 받고 있었거든요. 청문감사실에 제가 항상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고 경찰서에도 제가 수시로 드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파출소 어디고 저희가 그때 좀 일이 이제 이것까지는 저는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데 뭐 조폭들이 사실 많이 좀 저희 집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상황을 알았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도 정보 공개했는데 없었고. 네. 또 지금 최근에도 다시 했어요 저희가. 네. 2번인가 했는데 다 없다 그랬어. 네. 김선주 검사가 아니 그냥 이 영장이 없다고. 영장이 없다? 영장에 대한 네. 기록이 없다. 네. 원래 영장은 영장이 되려면 영장 처리라는 게 있어. 청구서라는 게 있어요. 네. 영장을 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네. 사건이 있어야 되고. 네. 어?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니까 네. 급하게 만든 거야 이 사람들이. 아, 이 기록을 그것도 이제 뭐 가라로 막 사건 막 만든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큰일 났거든 이게. 이 보통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법원에서 판사가 자기가 도장을 안 찍고 가라 도장을 찍어준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검사놈들이 유조를 했었거나 또는 경찰이 유죄했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번에 또 알게 된 사실인데, 당시에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서 저를 기소 중지를 내리려면은 송파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송파 경찰서에서 제가 그때 마치 회장님 계셔가지고 그때 같이 가셔가지고 부존재 사실 그 확인 다 뽑았고, 그리고 김필수하고 저기 할 때도 계셔가지고 알고 계십니다 회장님은. 그게 그래서 김태수구만. 네네 맞습니다. 그 김태수 행사입니다. 그리고 부존재라고 경찰서에는 이 체포영장 같은 게 없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이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청구기간에서 원래 유효기간은 분초까지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일주일이다. 그러면 일주일 딱 오늘 오후 7시면 다음날 7시 일주일 7시까지. 근데 보면 날짜밖에 떨렁 있고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항상 써먹으려고 그랬구만. 아니 잠깐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2017년 12월 달에 소방점검 안 했다고. 안 했다고 3년짜리 기소중재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 3년 넘는 내가 집에 소방점검 조그만 코딱지만한 건물이야. 이거를 갖다가 거기에 뭐 자체 점검을 안 했다고. 자체 점검 과태료예요. 과태료 사건을 갖다가 수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담당자가 매나 전화까지 하고 문자까지 보내는 사이인데 그다음 또 수배
신변보호 대상자야. 경찰도 알아 항상 어디 있는지. 112 신고만 해도 신고 대상자, 저 보호 대상자네. 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수배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불행한 일이네요. 불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그럼 이게 왜 일어난 일인가? 그걸 이제 약간 이분이 신변보호를 받게 된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사는 집이에요. 이게 이 건물이. 예? 여기 6층짜리 건물이라고 송파동에 가락동 대은빌딩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맨날 조폭들 이렇게 와서 막 난동을 부려요.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소방 집에 쳐들어왔고 어떤 폭력배가 이 소화기로 막 몇십 번을 갖다 이렇게 막 그 문을 부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이런 난동을 부렸는데 두 명이가 왔는데 한 놈만 약식 기소 50만 원인가 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것들이 봐주려고 아예 그러니까 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송파경찰서잖아요. 그렇죠. 송파경찰서. 저도 송파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을 올린 사건, 동부에서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112 신고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그 사건 자체가 주택조합에서 와갖고 막 그 주택조합 관련된 이제 이 와갖고 이제 막 난도 부리고 여기 보면은 막 그 정신병원 차를 집 앞에다 놓고 정신병원 차를 해요? 좀 납치하려고 협박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이 112 신고 그다음 집 안에 있는 서류를 그러니까 막 훔쳐가고. 아, 어떻게 들어와서? 집 안에 있는 집 그것도 막 훔쳐갔다며요. 어떤 식으로? 말씀 좀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된 거냐면 2015년도에 좀 일이 많았지만 이거는 제가 사실 열린 공감이라는 동네를 통해서 이렇게 갔는데 좀 막 말이 안 되는 일이 좀 벌어졌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형사 사건을 갖다가 킥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띄워봤더니 킥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뭐 수시로 우리 집은 뭐 제 핸드폰하고 제 집은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그때는 몰랐는데 2017년도까지는 저희가 집 밖에를 못 나왔습니다. 저희 딸이 대학원을 다니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제 밖에를 못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를 못 나가고 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사실 유서까지도 다 적어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죽으려고요. 근데 이제 딸 때문에 이제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이제 그 신문고에 글을 올릴 때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릴 때 제 딸이 절대 경찰관에 관해서는 올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올리지 말아라. 우리가 도움받는 게 경찰이다. 이제 딸은 끝까지 믿고 싶었겠죠. 그래서 안 올리다가 2017년 8월 8일 날인가 그때 도저히 안 돼가지고 파출소 직원들이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112 신고를 하면 태워가지고 저를 짜장면 집에를 가자고 하지를 않나. 나 같으면 시흥 저기에서 사는데 이거 준다고 그러고 한 7천만만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양승우 저희가 집 밖에 못 나왔을 때 양승우 형사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들었는데 양승우 형사가 나 같으면 그 회장님한테 찾아간다 이겁니다. 왜 찾아갈 생각을 안 하냐 이거예요 저한테. 회장님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권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라 이겁니다. 그러더니 내가 싫다고 그랬더니 당신은 빼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양승우 형사가 그 회장님이 자기도 만나봤는데 그분이 조폭 동원해서 저희를 납치한답니다. 그리고 조폭 동원해서 해코지하고 그 형사가 한 말입니다. 자, 여기 녹취록에 여기 보시면 여기 녹취록을 내가 올려놨는데 내가 재개발 조폭 회장을 수사하면서 직접 조합 사무실 찾아가서 만났는데 평당 7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테니 생각해보고 나한테 전화해라. 쥐가 무슨 업무 대행사야? 형사가 그러니까 형사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하는 얘기가 대개 뭐 그런 재개발 관련해서 이렇게 뭐 매매를 한다든지 동의서를 받는지 그런 건 절대 안 할 거래요. 절대 할 생각이 없대요. 선생님네랑 여기 우리 피해자하고
재개발에서 빼는 게 아니라 선생님네는 찾아뵐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전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직접적인 거. 그 사람들이 재개발 그 조폭등이 선생님을 납치하려고 하고 조폭동원해서 뭐 해코지 하려고 하고 그런다는데요. 아니 경찰관이 그러면 그 새끼를 잡아야 되잖아. 그 말을 전달을 해줘. 구속시켜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은 녹취록이래 이게. 그 녹취록. 경찰관이 지금도 있습니까? 있죠. 양승우라고 그랬죠. 네, 지금 양승우 형사인데 그때 이제 제가 이걸 올리다 보니까 경찰관에 관해서는 뭐든지 다 빼주려고 그러고 그때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8월 8일 날 이제 말이 좀 섰는데 그때 제가 신문고에 다 올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안 나가면 안 되는 사정에 처해 있어서 그걸 다 올려라 그래가지고 8월 8일 날 그때 올릴 때 경찰관이 만났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주로 경찰관에 관해서 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모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페이팔인가 거기에도 20만이 넘게 하루 만에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그걸 신문고에 올리니까 바로 송파 경찰서 과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15년도에 순번 보호 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더니 그날 바로 그 시계 워치 시계 주고 저희 딸하고 저하고 같이 나갈 수 없습니다 했더니 바로 2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이제 올려서 2017년도 네. 8월 그게 내가 2017년 8월 8일이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변보가 됐는데 2018년 1월 3일 날 이제 얼마 안 돼서 이것들이 이제 이 가짜 체포영장을 만들어 갖고 온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이제 신고를 할 때 보면 경찰들이 계속 그 집 앞에 얼쩡거렸다며요. 안에 저희 집이 그 경찰관들 놀이터였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놔가지고 밤 12시만 넘은 경찰관들이 우리 집에는 수시로 와서 어떤 일이 또 한 번 있었냐면요. 경찰관들이 5명이 백차가 2대가 오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저희 집에 이제 CCTV가 잘 틀어져 있어서 보는데 백차가 처음에 한 대 오고 2대 오고 와가지고 6층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안에 있는 거 아니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경찰관이. 그래서 안 열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럼 문을 그 한마로 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관이 그래요? 경찰관이 그랬습니다. 경찰관이 한마로 부셔버리기 전에 빨리 이거 문 열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납치 신고가 돼 있답니다. 납치 감금이 돼 있답니다. 저희가요. 경찰관이. 그래서 이거 한마로 다 뜯어버린다고 저희 하길래 그때 112 제가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112 신고를 했거든요. 112에다 전화했더니 우리 집에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이런 신고 들어온 사실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신고도 없는데 이것들이 이제 난입을 해서 그러니까 경찰관의 사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 옷을 입은 조폭들인지 아니면 조폭이 경찰관 옷을 입었는지 아니요, 경찰관 파출소 그 기동대 차까지는 다 찍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폭들 그 유장한 게 아니라 실제 경찰관이 이제 네, 조폭들의 이제 그걸 이제 역할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봤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 거의 뭐 이건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무법천지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체포영장을 만들지 않나. 형사가 아까 본 것처럼 그야말로 그야말로 이 조폭들의 당신 납치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해줘. 그게 지금 형사가 할 말입니까? 대한민국 형사가 할 말입니까? 그러면 피해자님께서는 얼마 동안이나 집에 감금돼 있었습니까? 저는 일단 먹고 사는 게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통장에 있는 걸로 우선은 주문을 해가지고 앞에다가 저희 집 앞에다 갖다 놓으면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다가 무슨 계약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112 신고를 해가지고 제가 나갔다 오고 딸한테는 항상 뉴스를 다 적어놨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 방송국이고 어디고 섭외를 참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무슨 일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독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갖다가 뭐 고소를 해가지고 신고한 적도 없는데 고소한 적도 없는데 무고 업무방해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송파구청 저기고 뭐 이거 허가가 없다는 것도 다 제가 알아냈거든요. 지구단위 사전 자문제도 그 결정문 같은 것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조합이 이제 가짜 조합이 송파구청하고 짜고 이제 그렇게 한 거지. 예,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최근까지도 지금 저한테 체포영장을 정말 왜 방송국이고 이 방송은 꼭 보셨으면 하는 게
저 정말로 안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저를 3번을 만들어서 체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2017년 사건이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5월 3일 다음 방송에서 아니 근데 5월 3일 거를 좀 잠깐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방송에서 할 걸 미리 조금만 이제 얘기를 하면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5월 3일 날은 제가 5월 3일 날 제가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피해자님은 우리 저희 정의연대 회원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막 잡아간다고 누가. 그래서 다급하게 해서 나는 이제 그 현장에 갔던 사람이니까 그 사실 알아요. 말씀해 보세요. 네네. 이제. 제가 은행에 그날 이제 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저기 은행에를 갔거든요. 그 중앙점을 갔는데 가서 그 저기 세금 저기 제가 돈 빌린 거하고 이런 이자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제 제가 빌린 돈하고 이걸 다 떼어가지고 막 일어서는데 처음에는 여경하고 그 젊은 경찰인데 등치가 좀 좋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저기 신분증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줄라다가 안 준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신분증을 왜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신분증을 그러면은 그 혹시 지명수배자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줬더니 지명수배자입니다. 그 체포영장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때 수갑은 안 채웠습니다. 미란다 고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체포영장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3명이 저기 숨어있다가 3명 경찰이 더 다시 달라붙더라고요. 5명입니다. 총 해가지고 저 은행 앞에서 그날은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 보세요. 이분은 평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평소에 그 이 방금 잡아갔다고 하는 게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형사하고도 평소 잘 아는 사이야. 근데 갑자기 은행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112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잡아갔는데 영장도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미란다 고지도 없고 그냥 끌고 간 거야. 그것도 또 뭐 이렇게 목덜미만 잡은 게 아니고 팔이랑 이 등치가 있는 데다가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하도 아파갖고 이제 병원에 가갖고 그 전투 이지 그 진단서까지 끊었어요. 그것도 며칠 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멍이 가시지를 않아가지고 가서 자 경찰이 그랬단 말이야. 이 나라 경찰이. 아까 봤잖아. 우리나라가 167개국 중에서 155등 인권이 아주 최악의 나라예요. 지금 아프리카 수준도 안 돼요. 그냥 막 이렇게 잡아가는 거야. 그냥 막 아무나 민간을.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경찰 차만 보면은 트라우마로 이걸 그런데 그 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순찰자가 저를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도 미행을 한 거야. 미행을 해서 갑자기 그 가짜 영장을 만든 다음에 이제 잡아간 거지. 그리고 사건도 없는 거를 사건도 없어. 나중에 조사하니까 박종일 수사관이 또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박종일 수사관님? 그러니까 그건 이미 이제 뭐 이번 인권위에 다 신고를 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영장이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3일 날 영장입니까 이게? 2022년 5월 23일 날 발부했다는 영장을 1년이 지나서 갑자기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이 영장이 발부를 했다 그러고 잡아간 거야. 그 사이에 맨날 연락하던 사이인데 그것도 112 신고 받았다 그러면서 무슨 뭐 긴급 현행범도 아니고 무슨 뭐 긴급 체포 대상자도 아닌데 그러고 나서 보세요. 이거 얼마나 웃기냐면 유효기간이 2031년 1월 26일째 알아요. 그리고 사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해봤다? 이건 고소를 다 취하해서 이미 종료된 사건이야.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뭐 그건 다 자세히 다음번에 얘기했지만 사건도 만들어요 또. 그러니까 막 그 다음에 또 이 영장에 대한 또 지명수배자는 또 이 사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미 또 종결된 명예훼손 사건이야. 그것도 강남경찰서야. 그래서 그 강남경찰서에서 이 체포영장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없대. 그건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완전히 가짜라는 게 증명이 난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유효기간이 몇 년이야 이게 8년이 되는 그런 유효기간에 영장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 아니 민간에 뭐 무고했다고
제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상식적으로. 그 저를 무고했다는 분들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아까 그 결정- 재개발 관련해서 관련된 관련 맨날 사기 쳐가지고 사기로 해서 돈을 그렇게 먹고 허가 공모이고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도 어떻게 15년밖에 못 받았는지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15년도 많은데 15년 아니 이 사람들이 해먹은 돈이 예. 그다음에 700 몇십 명에 대한 피해자들인데 700 몇십 명이요? 600 몇십억인데 드러난 것만. 드러난 것만. 그러니까 아니 축소한 거지. 그것도 이제 웃기는데 나중에 이제 뭐 그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 판검사놈들이 이게 다 짜고 해먹은 거예요 그게. 그거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현재도 지금 이 주민들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땅 사는 게 뭐 자꾸 20%라고 그러는데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10% 그것도 다 은행 돈입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가 이거 100명 정도 있는데도 송파 경찰서에서 왜 이런 건 안 하시는지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하신 게 있잖아요. 전세 사기야 용서 못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성 피해자 지금 경찰관이 공권력이 이렇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자 이게 저 모르는 탈라면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 혹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면 본인 핸드폰으로 112 신고해서 경찰이 오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경찰이 같은 병인데 어떻게 경찰이 경찰이 잡아가는데 네, 뭐 어떻게 참말로 예 그게 이제 말하는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이 폭력에 뭐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네요. 경찰청장 이게 문책감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경찰청장뿐만이 아니고 정말 송파 경찰서는 아니 그러니까 검찰 새끼들이 그다음에 판사하고 다 짜고 한 거예요 이게 가짜로 만들어갖고 도장을 판사가 찍어줬겠지 아니면 판사 밑에 있던 그 저 가라로 만들어줬거나 사건도 없으니까 판사 이름 한번 봅시다. 판사? 예. 이 청구한 판사는 김인섭이라고 예. 이번에 김인택이라고 이번 거는 2020년도 1년 전 체포영장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1년이 지난 다음에 체포영장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네, 사건 체포영장이 번호가 1년 전 있습니다. 건데 예. 예? 예. 1년 전에 했으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되잖아. 예. 아무것도 없어. 이게 말이 된 얘기? 1년 전에 1년 전에 발부한 영장이야. 예. 여기 보면 아니, 체포 일시 인치장시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아니 그 판사는 갑자기- 지금 계십니까? 그것도 뭐 있겠지. 그건 있어. 있겠죠. 판사는 있어요? 예. 판사님 보시면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 판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김인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정의연대에서 예. 요 김인태 판사 예. 이 말도 안 되는 영장을 내준 거에 대해서 예. 직권남용을 내가 고소할 저 고발할 거고요. 예. 정의연대에서 아, 아까 아까 봤죠. 검사들은요? 검사도 해야지 당연히. 예. 그거는 이제 저희 공수처에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이 판사 이 인간도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 판사 이름이 누구 되냐면 양철안이라는 판사야. 예. 이거는 이게 무슨 아니 자체 소방 점검 안 돼서 과태료 사항을 갖다가 징역 무슨 뭐 저 4년짜리 무슨 저기 수배 무슨 협병장을 내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이 양철한 판사 이 자식은 내가 저기 뭐야 우리 공수처에 해갖고 정의연대에서 반드시 이 철퇴를 내릴 겁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김선주 판사, 김선주 검사, 예. 이 새끼는 없습니다. 뭐 유령인데 어떤 진짜 본명이 누군지 찾아갖고 이거 이거 가라로 했던 새끼. 이게 다 저 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적하면 나오니까 나오지. 네. 증거가 있잖아 이게 지금 이게 물증 아닙니까? 그리고 원본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본이 또 원본. 원본을 갖다 던지고 간 그 영장 봤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네. 저희 집에는 수시로 도둑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을 함부로 못 들어오거든요. 한 번은 상부를 타가지고 엘리베이터 기사인데 이분이 그만두신 분인데 그날 이상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짐을 앞에다가 그 차 큰 트럭을 세워놓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보니까는 상부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구라는 게 뭐예요? 엘리베이터 상부요. 상부 엘리베이터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6층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왔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건 주거침입니다. 주거침입이지. 왜 신고 안 했어? 신고했죠. 네. 했는데 송파 경찰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내가 혼자 또라이라는 그 증거까지 다 보냈는데도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그 사람이 어디로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경찰서에서. 아까 그러니까 경찰이 없는 미란다 것도 없이 그냥 막 잡아가려고 하고 납치 시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납치 시도 사건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 대한민국 경찰이 이게 경찰입니까? 이거 국민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경찰이 지금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경찰이 아니라 지금 복사라고 짜고 그 아까 본 것처럼 양승호 같은 인간은 그 같이 납치한다는 내 선생님을 이렇게 알려주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매일 막 밤늦게까지 와서 뭐 없는 사건을 만들어갖고 집 문을 뚜스러 부수린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한패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 저희 집에는 권총 메고 그 경찰관이요 신병보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권총을 메고 그 이걸 다 보이게끔 해가지고 여름에 저희 집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위하는 거지. 이만한 경찰관이요. 그러니까 이 조폭들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뭐 이게 지나가는 여담이지만 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들이 지금 15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깜빵에 갔는데 최종 그 확정 판결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재판을 하는데 갑자기 피해자들이 700 몇십 명이라고 검사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재판 당일에는 선고할 때는 피해자들이 싹 없어지고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을 뭐 사기라든지 뭐 온갖 이런 거 다 없애고 배임 횡령만 하나 딱 딸랑 넣는 거야 제목을. 그래갖고 15년을 때렸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동부지방에 있었어 이 주범이.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빼먹었냐면은 콤프라고 혹시 아세요? 하여튼 뭐 그런 이 자금을 이렇게 빼돌리는데 이것 판사 검사들이 관여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내가 나중에 뭐 그런 기회가 되면 얘기했지만은 확실한 증거 없는 거는 말씀하지 증거는 있어요. 증거는 있는데 나중에 이건 본 사건하고도 관계없기 때문에 그건 얘기는 안 했는데 판검사들이 관련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번에 영장은 이제 확실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어온 거고 이거는 경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판사 검사들이 끼지 않고서는 이런 영장이 나올 수가 없고 우리 근데 우리 저 피해자님은 뭐 몇 번 일 있어요? 왜 무슨 뭐 미운털이 바뀌었어요? 그 판검사들한테 왜 경찰들한테 얘기다? 그 조폭들하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죠 모르죠. 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들 내가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거는 2018년대 그거 넣은 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 신변보호 해달라고 하니까 경찰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송파 경찰서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왜 이렇게 하는지 신변보호 해준다고 여우탈을 쓰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뭐 112 신고만 하면은 그 사람들도 다 쫓아낼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가르쳐주는 거는 제대로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는데 그 다음에 청문감사실에서 그 어느 순간부터 제가 2022년부터 저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청문감사실. 감사실에. 네. 그리고 이날도 체포 가서 청문감사실을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때는 뭐 계셔가지고 총수님이 계셔가지고. 자, 내가 그때 이제 알았는데 체포영장을 이제 가서 등본을 달라 그러는데 안 줘. 원래 등본을 띄워줄 수 있어요. 띄워줘야 돼요. 등본은 안 띄워줘. 아까 본 것처럼 이 가짜 영장이니까 그러지. 이것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와서 같이 이제 급하게 이제 변호사를 나보러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갖고 변호사를 빨리 수배를 했고 그래서 변호사 같이 들어갔는데 급해서 그냥 인터넷 찾아갖고 이제 변호사를 이제 수배를 했어요. 여자 변호사인데 강혜정 변호사라고. 근데 이 변호사가 요구했는데 영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또 작년에 또 영장을 한번 천 게 있어갖고 명예훼손을 했다 그래서 그거 달라 그러는데 보여주기만 하고 또 안 줘 그것도 안 줬죠. 네 사진. 그러니까 영장 3번 만들었는데 이번 영장도 저는 그 경찰은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기 수사관은 이번에 사실 그 증거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 저한테 진술을 꼭 받아야지만 안 그러면 유치장에 들어갈래 저기 진술을 받고 나갈래 그러더라고요. 저기 청문감사실을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진술 조사를 하면서 변호사하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내가 변호사님한테 나 그 영장 체포도 안 보여주고 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가져와 쓱 보여주고 그냥 갑니다. 이게 원본 변호사가요. 이게 원본 강혜정 변호사가
이거 원본입니다. 그러고 쑥고 이거 원본 맞네요. 그러고 도로 갖다 줘버려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럼 본인도 뭔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박종일 수사관이 경제팀에 있는데 저를 형사팀에다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한 3시간, 2시간 넘게 안 나타났습니다. 박종일 수사관이요. 본인이 수배를 했다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사과에 앉아가지고 저를 진술조사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에 2022년도에 한 번 또 체포영장을 가지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형사하고 여경하고 같이 앉아 당신 그때 우리 집에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 맞다고. 그리고 그때 체포영장 가지고 오셨죠. 거기 진술조사에다 적어놨습니다. 박종일 수사관이. 내가 갔다고. 그러면 그 체포영장이 업무방해 체포영장이라는데 왜 박종일 수사관이 그걸 들고 오죠? 당신 집에 있었으면서 문 안 열어줬지? 그러면서 아니요 나는 이 CCTV 보고 알았습니다. 박종일 수사관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 맞다고 그러는데 무고로 이제 제가 고소가 돼 있다면요.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저를 고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방 가칭 조합장이라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는 고소 고발도 한 적도 없고 손해배상도 단 한 번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거는 변호사하고 권씨라는 분하고 두 사람이서 이렇게 짜가지고 한 것 같은데 거기서 하는 말이 나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저하고 2015년 12월 2일 날 헤어졌거든요. 그때 권씨가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돈 얘기라는 걸 해본 적도 없는데 거기서 그 진술조사에 다 적어져 있습니다. 권씨를 만나러 사무실에 회장님을 만나러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회장님 만나러 그 2명이 전 동거인하고 조폭하고 둘이서 갔대요. 2번씩이나 만났대요. 3개월 이후에. 그러면 저희는 집에 밖에를 못 나갔습니다. 2015년 12월 말 지나서 밖에를 못 나갔는데 2월달에 그러니까 2017년 2월달에 2번을 만났다는 겁니다. 전 동거인하고. 그러면 뭡니까? 그리고 또 더 웃긴 얘기는 형사라는 사람이 알아보지도 않고 수사를 하시나 봐요. 치더니 이분이 대사관인데 조금 막 그런 얘기 하시다가 그분이 주소가 저기로 돼 있을 건데 여기 현대연립이라는데 거기 가 있어요. 야밤도주 했다는 걸로 내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까지 그 집주인 앞주인한테 가시면 확인 다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랬어요? 그래놓고 자기한테 직접 본인이 전화를 했다고 그것도 다 적어놓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도 체포영장도 가져왔다는 것도 그 진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은 2017년도에 2010년에 발부된 아까 양철한 판사라는 인간이 이제 발부한 4년짜리 소위 말해서 자체 소방 점검 안 했다고 과태료 50만 원짜리를 징역 수배 3년 때려갖고 3년 이상 때려서 그걸 갖고 이 미란다 고지도 없이 불법 체포해서 끌고 가갖고 그 다음에 수갑도 막 채워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 불법 아마 이제 그거는 아무 실익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냐면 만약에 보는 사람들만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정신병원 같은 데다가 납치하려고 했던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서야 왜 멀쩡한 사람을 들어가겠어요? 그걸 계속 이 경찰들이 말이 경찰이지 집에 와서 행패하고 맨날 막 집 문 두들겨 부시겠다고 협박하고 앞에 경찰이라는 놈들이 이게 조폭들하고 같이 놀아나는데 이게 이 무법천지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실패를 했어 한번. 요번에 또 한 거야. 요번에도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사실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정의연대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가락동 주택주와 관련해서 깡통 전세 사건이 저희한테 수리가 돼서 그래갖고 이제 그날 이제 2시에 이제 송파경찰서 제가 조사받으러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12시 11시 45분인가 그때쯤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불러 갑자기 체포당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라 그날 아마 그날 정의연대에서 한 그 사건을 내가 추정하기로는 이거 추정입니다. 혹시는 우리 피해자가 이제 그날 조폭들 주택조합 놈들을 신고해서 고발자 조사를 못 받게 납치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의심이 돼요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왜 갑자기 그날 그 시간 딱 2시간 앞두고 와서 왜 잡아갔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마 고발자가 신고자가 우리 정의연대 내가 아니고 아마 피해자라고 혹시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그건 내 실히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피해자가 정의연대 이사로 이사는 아니고 위원으로 위원으로 계셔가지고 도움을 좀 많이 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사건은 뭐 지금 이제 인권위원회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인권위원회도 이제 진정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좀 조사를 하겠지만은 이건 인권위원회를 떠나서 이제 공수처에다가 이 관련 판사, 검사, 경찰관들은 우리가 다 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에서 아마 경찰청에 들어가는 거나 경찰청? 참.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하고 검찰청에 20일 날 우리가 이제 20일 날 19일인가? 20일 날 그 인권위에다 했고 그 다음에 어제 검찰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찰청에다가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진정을 넣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판검사들은 빼고 이 경찰관들만 일단 우선 저희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갖다가 그 조작한 사건을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것도 이렇게 해갖고 또 송치까지 했더라고. 또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이제 검찰에 대검찰청에다가 존경하는 우리 저 검찰총장님 앞으로 진정서를 냈고 하나는 경찰청장님 앞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께서 이 사건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내가 직무유기로 저희 정의연대에서는 이 지금 뭐 저 아프리카나 저기 어디 저 북한에서도 아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가짜 영장 만들어 그건 사람을 잡아가는 또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 중요한 사건이네 이게. 그러면 이게 대통령한테도 알려야 되겠구만. 우리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아니 존경하는 우리 윤석열 이 인간은 나하고 같은 저 서울대 같은 동기지만 그 인간은 공정과 상식을 뭐 중요시한다며요. 이 사건을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 바로 윤석열이가 안 잡는다. 그러면 공정과 상식이 없는 거지. 무법천지인 거지. 그래서 거기다도 좀 진정을 좀 넣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갖다 접수했으니까 존경하진 않지만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진정 잘 처리해 달라는 그런 진정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저희가 이제 요것들 이제 검사들 판사들 다 해서 저희가 공수처에서 고발장 넣을 때 그때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요 관련된 판사, 검사, 그다음에 경찰관 뭐 이런 놈들 전부 다 이거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3번이나 이렇게 불법 체포영장 한 거 있잖아요. 판사 검사는 당연히 탄핵이고 이 관련된 판사 검사들은 다 탄핵이고 경찰관들은 이 보통 공문서 유죄만 하더라도 다 10년짜리예요. 그다음 납치, 독직폭행, 뭐 감금, 뭐 이것까지 하게 되면 협박, 공갈 다 합하면은 한 그 경찰관들은 최소한 그 이 사람들은 한 30년 정도 아마 형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아니 근데 아까 어떻게 듣기에 경찰관 입에서 폭력배들이 당신 가만히 안 놔둘 거다. 납치할 거다. 조폭동원해서. 그 경찰관 입에서 진짜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봤더니 녹취록, 녹취록, 전화통화 녹취록, 속기사가 저기 공증된 녹취록이, 공증된 그 녹취록이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큰 사건이네 이게. 엄청난 큰 사건인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걸 이제 전 세계 우리가 이제 인권위원회도 이제 전 세계 이제 인권위원회도 우리가 이걸 다 이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다. 이 인권이 말살된 나라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 우리 정의연대에서 그 인권 위원회에다가 전 세계 인권기구에다가 인권기구에다가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진정서를 넣을 겁니다. 이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되니까 좀 제발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민간인을 멀쩡한 민간인을 체포영장도 없고 미란다 고지도 없이 막 잡아가는 이런 나라가 대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인권이 떨어진 인권이 진짜 뭐 없는 인권이 말살된 나라죠. 이 북한도 북한에서 체포영장 유죄 갖고서 저기 잡아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재판장 이제, 관련해서 재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없는 사건을 고소장을 만들어 갖고 지금 그래서 이 피해자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판검사놈들이 뭐 우리 피해자들하고 왜 원수 준 거야 도대체? 여기 탈라명님께서 예. 담당 판사가 한동훈 검사장님 현 법무부관 폭행 독직 사건 담당했던 중앙지법 양정철 판사가 예전에 그런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되니 참으로 믿을 공직자가 없네요. 이렇게 했었네. 아 이게 한동훈 그 독직 폭행했던 놈이래?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대 군부 독재 정권에서 양승우요? 검판정 정권 자리에 매긴됐나 봐요. 그러니 출생은 참 이게 양철환 판사가 그래요? 그 한동훈 그 사건이래?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이 폭력배가 아니야 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참 문제가 큽니다. 예. 아니 문제가 이건 증거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경찰이 아니고 조폭의 하수인 아닙니까? 이게 보통 우리 저 남미에서 보게 되면 마약 그 저기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하여튼 그 검찰 이제 곧 우리가 공수처에다가 이러한 사실들은 이제 우리 그 정연대에서 고발을 하고 기자회견도 하겠지만 지금 뭐 현재 이제 이거는 이제 인권위원회에 지금 들어가서 조사를 중에 있고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검찰청에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진정 사건으로 아직 뭐 본 사건 저희가 이제 고발 조치는 안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그 뭐 은폐하거나 조작해서 어떻게 덮으려고 하거나 하게 되면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같이 그 직권남용, 직무유기 아니면 사건 은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저희가 이제 그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제11조에 수사기관에 있는 자가 이러한 어떤 그 이러한 그 공무원의 이런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독직 폭행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이거를 하지 않을 경우는 그 특수 직무유기죄가 돼요. 특수 직무유기. 그냥 보통 직무유기가 아니라 특수 직무유기죄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내가 오늘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해서 공지를 했고 이미 저기 그 경찰청장하고 검찰청장 앞으로 우리가 진정을 넣기 때문에 고지를 했어요. 그 이름도 경찰청장 앞.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검찰총장 앞으로 넣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알고 만약에 처리 안 했다. 그러면 검찰총장한테 보냈잖아요 우리가. 경찰청장한테 보냈죠. 두 사람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야. 그것도 특수 직무유기. 여기서 오늘 분명히 저희가 경고를 합니다. 이거 확실히 처리를 안 해주시게 되면 불행하게도 우리 검찰총장님하고 경찰청장님께서는 특수 직무유기죄가 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기에서 우리 피해자님께서는 좀 이제 방송도 하고 했으니까 좀 마음을 놓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불안해가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법을 보여야 될 혼자 여성을 갖다가 모녀가 지금 막 그 집 밖에도 1년 6개월 동안 못 나가고 심지어는 이 따님이 이화여대에 다니는데 대학원을 졸업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계속 휴학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생이 지금 한 여성의 두 여성의 모녀의 인생이 지금 이걸로 인해서 온갖 그 고통을 받고 이 피해를 받은 겁니다. 이 국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지켜줍니까 이걸? 그런데 오히려 지켜주는 게 아니라 폭력배들하고 한패가 돼갖고서 인권을 다 유린하고 잡아가려고 그러고 가둬놓고 체포하고 가짜 폐쇄병으로 거기에 또 그들을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한 거는 이제 2017년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간략하게 먼저 개요를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들어간 증거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그 구체적인 증거들은 이제 또 다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유하게 해가지고 예, 조금 딱딱딱딱 예, 이렇게 해서 큰 PT, 것만 그리고 예. PT 자료도 조금 잘 만들어서 예. 좀 더 짜임새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급하게 오늘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시리즈로 예, 시리즈로 방송을 해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지금 뭐 저희가 이제 JM 공익탐정단이라 그래서 예. 무궁화클럽하고 이제 저희 정의연대하고 같이 있는 예. 예,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탐정사 이 학술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자료조사 대행사라는 작업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우리 그 우리 JM 공익 탐정 단원들하고 같이 예. 이 막 많은 증거 자료들 수집을 했어요 이번에.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건에 대한 개략적인 예. 얘기만 하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다음번에 예. 한 여러 번에 거쳐서 그 열린 하겠습니다. 시민뉴스라는 그 저기 예. 그 신문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신문에도 좀 그 실어주시면. 아 그럼요. 예, 이제 오늘 이제 방송한 걸 조약을 해서 네, 신문에 이제 실어서 우리 그, 대통령 각하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좀 여기서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예. 지금 이제 뭐 일단 진정으로 해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네.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공수처에다가 네. 이제 부득이 이제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일단 또 인권위원회에서도 이걸 잘 봐줄 거라고 보고 네. 경찰청장하고 검찰총장이 네. 이 사건 진정을 받고도 안 해주면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하니까 아마 본인이 뭐 살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것으로서 오늘 가짜 책표 영장으로 네. 연약한 우리 여성 건물주를 네. 협박 공갈을 해서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조폭들하고 짜고 네. 강제로 인신을 갖다 구속한 네. 가짜 체포영장을 했던 사건을 네. 일단 개요 차원에서 먼저 네. 제 1편입니다. 오늘은 네. 네,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